자, 먼저 확률은 크게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세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들아?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독립이란 말이 나오고 종속이란 말이 나오고, 독립하고 종속, 독립사건, 종속사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뭐가 있다? 독립시행이 있습니다. 자, 확률은 이게 전부 다야 얘들아.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거의 얘들아 얘는 집합의 성질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집합. 그 다음 나오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가 중요하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 종속사건, 그 다음에 독립시행으로 나누는데, 이거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뽑으라고 하면 얘들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 가장 어려운 거가 수학적 확률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 4개는 그냥 이지야, 이지. 그냥 쉽습니다. 왜 수학적 확률이 가장 어려우냐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확률이야. 순수 확률은 뭐니?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지.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냥 앞에서 우리 배웠던 순열, 조합, 집합, 분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1번 내용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1번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자, 주사위를 던져. 자, 3의 6 나올 때. 자, 혹은 자, 3의 배수가 나올 때. 혹은 홀수가 나올 때. 세 가지로 내가 먼저 구분을 먼저 잡을게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잘 보세요, 얘들아. 자, 먼저 3의 눈이 나왔다. 이런 거를 내가 A라고 잡고, 3의 배수가 나왔다. 얘를 B라고 잡고, 홀수가 나왔다. 난 얘를 C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먼저 주사위를 던졌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행.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던, 동전을 던지던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이게 뭐가 된다?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 그래서 A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 현재 6이 나왔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이때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PA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와야 돼. 확률 얼마겠니 얘들아? 6분의 얼마? 1. PB의 의미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확률 얼마니 얘들아? 3분의 1, 6분의 2. 자, PC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홀수가 나와야 돼. 확률 얼마니 얘들아? 2분의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1번. 자,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보통 S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집합으로 해석하면 얘는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자, 그래서 확률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집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집합으로. 그러니까 집합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 확률이야. 확률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실 집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합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더라.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체 집합이야. 보통 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지. 눈이 몇 개가 들어있어? 6개. 그러면은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게 표본 공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원소가 한 개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원소가 하나만 있는 거. 자 그러면 봐봐. 사건 A를 봐봐. A라고 하는 거면 원소가 아니라 뭐만 들어있어? 3 하나만 들어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치? 근데 B라고 하는 놈을 봐봐. B는 3의 배수죠. 뭐하고 뭐 들어있어? 3하고 얼마? 6이 들어있어. 얘는 근원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소가 하나인 사건을 우리는 뭐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사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가 나오는 사건. 무조건 일어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사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공사건은 편하게 우리는 공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사건을 우리는 뭐한다?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합사건.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건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냥 A라는 사건이 있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사건이 있어. 그렇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합사건은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요노마가 뭐니 얘들아? 꼬알이죠. 여기는 적어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시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합사건입니다. 합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합집합으로. 요노마를 확률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확률로 표현하면 P에 자 이는 A 합사건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여섯 번째, 자 곱사건. 곱사건이라고 하는 건 A and B가 일어나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라는 말, 모두 반드는 동시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는구나. 그치? 그럼 곱사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P 얘는 A 곱사건 B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A and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도 적어줄게. 그리고 또 7번 여사건. 자 여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얘들아? 여집합이지? 야 저게 집합이야? 얘는 뭐야? 교집합, 얘는 합집합, 얘는 공집합, 얘는 전체집합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집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를 집 확률로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어? P에 A 얼마 여사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적어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P 얼마 A 더하기 P의 얼마 A의 얼마 여사건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는 뭐다? 1인 거야. 두 번째 확률의 정의로 넘어가자. 확률의 정의. 자, PA
자, 별거 아닌데 사실 얘들아 되게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 PA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렇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시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시행했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전체 집합 다른 말로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거 분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에 해당되는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사실 집합을 확률을 정의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3의 눈이었어. 근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얘들아 몇 개니 얘들아? 6개. A라고 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분이 3 하나니까 1개 나오겠지. 그래서 확률이 뭐다? 분이 얼마? 1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원소 집합 개수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소의 개수로서 확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국말로 적으면 전체 원소 개수분의 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자, 다른 말로 A의 보다 경우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서 우리는 확률을 얘기하고,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 확률. 이런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렇지? 자,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아도 얼마? 0. 아무리 커도 얼마? 1. 그러니까 모든 확률은 항상 0하고 1 사이에는 양수로서 정의를 내립니다. 확률을 구했는데 막 3 나왔어. 틀린 거야. 확률을 구했는데 음수 나와서 무조건 틀린 거야. 그렇지? 0하고 1 사이에서 양수로서 얘기를 하고, 확률이 1이다. 무조건 일어난다. 확률이 0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 다른 말로 그래프 상태. 그래프상에서의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이야. 그래서 자, 이거 난 여기 안에 임의로 점 하나 찍을 거야. 들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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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왔네, 그렇지? 자, 그래서 나는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연결시켜가지고 문제 들어갈게. 나는 여기 내부에 임의로 점을 찍을 때 내가 찍힌 점이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게 Y죠.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란다?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앞에 거와 좀 다른 게 얘는 전체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주임 어제 들었나? 그러고 보니까 좀 억울하겠네, 그지? 억울하지 말고, 그지? 가고 싶다. 아, 진짜 시끄러워. 자, 따라서 이건 끝까지 나갈 거야, 확률. 끝까지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내부에 막 랜덤으로 점을 찍을 거야. 찍을 때 내가 찍힌 점이 이 사각형 내부에 찍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치? 이런 기하학적 확률은 이걸로써 구합니다. 얘들아, 뭐를 구한다? 넓이의 혹은 길이의 비로서 길이의 비로서 확률을 대신합니다. 자, 얘들아, 한진아, 자, 요거 확률, 나는 이 안에 찍힌 확률 구하는 거야. 확률 얼마겠니? 전체 넓이분의 요거 넓이비 구해주면 되겠지. 확률 얼마 나온다? 2분의 얼마? 1 잡아주시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하나 내볼 때가 한번 풀어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 상당히 어려워.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여기가 얼마? 1이야.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그렇지? 나는 여기 내부에 한 점 P를 잡을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니? 삼각형 ABP가 만들어지겠지? 여기 있으면 뭐 이런 삼각형.
여기 있으면 이런 삼각형 P가 랜덤으로 찍히는 거야. 들어갑니다. 1번. 자, 삼각형 ABP가 무슨 삼각형? BP.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난 시간 내가 1분 시간 줄게요. 한번 풀어. 둔각 삼각형. 대출. 뭐야? 뭐 틀리면 되지. 이 제출. 아, 시끄럽네요. 안 돼. 또 제출.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무조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봐야겠다 이제. 근데 중간에 보기 참 힘들다. 쉬는 시간에 보기 참 힘들다. 연진아, 졸리면 물 한 잔 먹고 와. 한 변의 길이 1. 아니 한 변의 길이가 사실 모든 간의 확률은 똑같아. 정사각형이면. 즉 B로서 구하는 거니까. 정의한 구했니? 얼마 나왔니? 8분의 파이. 잘했습니다. 왜요? 자, 보여줄게. 자, 이 주목. 자, 얘들아. 예각인지 둔각인지 결정을 짓는 거는 뭐가 경계점이야? 직각이지. 그치? 그러면 직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직각은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위에 딱 P가 딱 놓이면 이 삼각형은 뭐가 나오는 거야? 직각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요전보다 조금이라도 아래 찍히면은 얘는 무슨 삼각형? 둔각. 요거보다 조금 더 벗어나 버리면 얘는 무슨 삼각형? 얘가 삼각형 찍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구하는 넓이는 전체 넓이 1분의 이 안에만 찍히면 되겠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전체 넓이 1이네? 요 반원이죠? 반원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반원의 넓이 얼마 나올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답은 얼마? 8분의 8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두 번째. 그러면 삼각형 ABP가 얘가 삼각형에 나올 확률은 얘가 삼각형. 순수야. 얘가 삼각형 얼마겠니 그러면은? 1 오 잘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1-8. 왜? 둔각의 반대는 예각이니까. 그니? 그 맞죠?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질문 들어가볼게요. 삼각형 ABP가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그 직각. 뭔가 직각. 자, 은수야, 직각 얼마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잠시만. 파이예요? 직각이 파이? 아니요, 4파이. 아, 4파이? 답을 알고 있는 준영이는 이게 빈지는지라니까, 그치? 까먹었어? 뭐 했니 너? 4분의 1. 4분의 1? 꽤 높네. 4분의 1. 유민아. 현진아. 정희야. 자, 요놈의 확률에다가 재밌다. 그치.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그치? 선생님, 그 처음에 딱 여기에 있으면 직각 나오잖아요, 얘들아. 네. 맞아? 그 맞아. 여기 딱 있으면 직각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넓이 얘기지. 자, 그 말은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런 직선이 몇 개? 수천만 개, 수억만 개 있어가지고 뭐가 생긴다? 넓이가 생기는 거야. 그거 하나에 내가 구하는 거는 이 선 하나인 거야. 결국 저 선의 길이 아니에요. 이 선 하나인 거야.
아니지. 차수가 다르지. 내가 구한 건 전체 넓이분의 이 선 하나잖아. 그럼 선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선의 넓이는 없지. 그러니까. 너 이거 넓이 얼마야? 없지 넓이가. 그렇지. 그럼 넓이가 된다는 말은 이런 수많은 직선들 중에 아니, 수억만 개의 무한 개의 직선이 생겨서 이런 넓이가 생기는 거야. 그 중에 얘 하나가 답인 거야. 얘 하나. 이 한 선 하나가 답인 거야 지금. 그렇지. 답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얘들아?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아 물론 얘들아 3번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하지만 봐봐. 중각이 8분의 파이면 예각이 얘는 직각이 일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답은 얼마 들어간다? 0에 수렴합니다. 특별히 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문제만 내가 더 내볼게. 한 문제만. 자. 자, 잘 들어 문제. 선분의 길이가 2인 어떤 선분의 임의로 두 점을 찍었어. AB를 랜덤으로 찍었어. AB가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뒤집어서 찍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찍은 거야 AB를. 그래서 이때 A 빼기 B의 선분 AB의 길이가 자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 한번 구해요.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저기에 랜덤으로 두 점을 찍었을 때 저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작게 나올 확률. 힌트, 기하학적 확률로 문제를 풀어요.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내 표현할 수 없어요. 내면 안 돼요? 그냥 4분의 1. 아니죠. 네, 여기는 다 찍어 있었어요. 아. 그냥? 내가 문제 살짝 바꿀게. 요거 2분의 1로 내면 식이 좀 살짝 지저분하다. 좀 쉬운 숫자로 바꿀게. 1로 바꿀게. 1로 바꿀게. 1로. 이게 더 편하겠다. 너 추석보다 좋지. 그거 저번 시간 수습 가져온 어? 저번 시간 거 가져갔다고 말했잖아요. 갖고 왔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 건 안 가져왔는데. 주시실 거죠? 수진아 너는 반은 내가 무슨 화목토 반으로 넣을까? 반은? 자, 이 문제를 푼 참신한 인재. 현진아 얼마 나오니? 정이 얼마 나오니? 8분의 1? 옛날에 그리고 1로 바꿨어? 개념 유형에서 얼마 나오니? 자, 먼저 얘들아,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 길이가 1이잖아. 반이면 되겠지? 2분의 1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문제 푸냐면은
요 점의 좌표를 x, 이 점의 좌표를 얼마? y라고 적잖아요. 자,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2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AB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y-x의 얼마? 절대값. 얘가 1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작죠. 반대로 빼도 상관없어. 왜? 길이니까 나는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따라왔어? 자, 여기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얘들아? y 마이너스 얼마 x라고 하는 건 얼마에서? 마이너스에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1까지.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해.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와. 여기 어딘가? 자, 이 내부 안에 점이 찍혀야 돼. 자,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고 y의 범위가 0에서부터 이 내부에 점이 찍히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요 직선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죠? 이렇게 생긴 직선. 그래서 두 번째 이 직선은 기울기 1이고 y절편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겠네.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 나오겠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따라서 전체 넓이 분의 여기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데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십자가 모양을 딱 그려버리면 이런 애들아 한 넓이가 1짜리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그 중에 1개, 2개, 3개를 차지하고 있어. 1개, 2개, 3개. 답은 얼마? 4,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확률의 곱셈. 집합으로 해석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자, 얘는 P의 A 합사건 B는 PA 더하기 PB P의 얼마? A도 B가 성립한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P if 만일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 나면 내가 아까 배반 사건 얘기해줬나? 배반 사건 얘기 안 했지? 깜빡했네. 안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A. 얼마 보지? 자,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없을 때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또 배반 사건의 특징은 P의 A 곱사건 B의 값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뭐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그치? 그럼 만일 A하고 B가 배반이라면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P의 A 합사건 B는 자, 얘는 PA 더하기 얼마? PB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쌤. 확률 풀어가지고 쌤만 낼게. 5번. 자, 확률 몇 번까지? 8번까지 있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 확률. 이게 지금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네, 들어보고. 내일 듣고 와. 내일 와서 들어도 돼. 아니. 자, 첫 번째. 자, P의 A바 잘 들어. 자, 요놈의 의미는 자, 요 읽을 때 P의 A바 B, 이파 짝대기. 짝대기 바예요. 그렇지? A밥이라고 있고 요놈의 의미는 B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다른 편으로 자 B가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B가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의 의미가 제일 중요해. B가 일어난다는 전제 안에서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른 표현으로 B라는 테두리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B에 포함될 것 같고. 아니지.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일부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교집합만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집합만 할 거야. 자, 그래서 요놈의 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P의 A 바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가 그게 아니라 PB야. PB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얘는 P에 누가 적을 수 있어? A도 B로서 약속을 해. 그냥 뒤에 있는 게 얘들아 분모로 떨어지고 두 개의 공통이 위로 올라간다.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줘볼까? 얘는 P에 B 바 A B 바 A. 야, 상식적으로 A 바 B하고 B 바 A가 같겠니 다르겠니? 완전 의미가 다르죠. 얘의 의미는 A 안에서 B가 일어나는 어디 안에서? A라는 테두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식을 적는다면 P에 자 얘는 B 바 A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PA가 전체야. PA 분의 P의 얼마에는 A 교 B 잡을 수 있습니다. 의미는 완전히 달라. 그렇지? 그리고 요노 말을 좀 더 이제 이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P의 A 곱사건 B라고 하는 거는 양변에 PB를 곱해. 얘는 PB의 P의 얘는 얼마? A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곱하기.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P의 자 얘는 A 교 B 얘 확 곱해 PA 곱하기 P의 얘는 얼마? B B바 A 이렇게 잡을 수 있더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식을 확률에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얘기하고 요놈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두 개가 어떤 식이 같은 식이지? 그렇지? 아, 이런 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0명, 여기가 10명, 여기가 30명 들어있어. 쉽게 낼게. 그렇지? 자, 첫 번째. 전체가 60명이야. 전체가 60명이야. 자, 그럼 PA 얼마니 얘들아? 60분의 얼마? 30. 맞아? 자, P에 자, 얘는 A 교 B 얘는 얼마니 얘들아? 60분의 얼마? 10. 맞니? 자, 맞아? 자, 이거는 용어 정리하는 거야. P에 자, 얘는 A 바 B 얘 의미는 B 안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B가 몇 개야? 40개. 이 40개 안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답은 얼마? 40분의 얼마? 1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맞아? 자, 그다음 P에 자, 얘는 B 바 A 얘는 뭐니? A 안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 그냥 얼마니 얘들아? 30분의 얼마? 10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걸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건부 확률은 유형은 딱 두 개. 유형은 딱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유형만 알면 조건부 확률 문제는 그냥 너무너무 쉬워.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적 확률이 어렵지. 일단 이런 확률 되게 문제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 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표만.
만들게요. 자, 확률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표는 문제에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아는 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표를 만들면 돼. 근데 만드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자, 산을 좋아하는 학생, 뭐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산 아니면 바다야 무조건. 대신에 두 개 중에 하나 찍은 거야. 그래서 남자의 총 인원수를 그냥 100명이라고 잡고 여자의 총 인원수를 내가 80명이라고 잡자. 뭐 그 랜덤으로 잡았어. 그렇지? 그러면 남자는 산을 좋아하는 학생이 60명, 바다가 40명. 여학생 중에서 산을 좋아하는 학생은 뭐 얘가 50명, 얘를 30명이라고 잡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렇잖아. 뭐 문제 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전체 남학생 전체는 100명, 여학생 전체는 얼마? 80명. 산 50, 바다 30, 산 60, 남학생은 바다 40. 됐어?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P.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을 뽑았대. 그때 남학생 중에서 얘가 바다를 좋아할 확률을 구하라. 자, 또 두 번째 문제. P. 자, 산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때 뭘 구하라?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자, 이걸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어요. 맞아, 준영아? 네. 이제 자, 또 해볼까? 하나만 더 할까? P. 자, 여학생 중에서 바다를 좋아하는 확률을 구하라. 네 번째.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 확률을 구하라. 자, 시키자. 자, 1번. 야, 남학생 중에서 바다를 좋아한다. 얼마니? 100분의 40. 맞아? 두 번째. 산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 110분의 얼마? 산 몇 명이니? 여학생의 확률 얼마? 50. 그치?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여학생 중에서 바다를 좋아하는 확률 얼마니? 80분의 얼마? 30.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바다를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70이네. 전체는 70분의 여학생 확률 구하라. 30. 이런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 확률을. 첫 번째 표 만들기. 표만 만들 수 있으면 모든 조건 확률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모양새를 a 플러스 b분의 얼마 a로 만들든지 혹은 a 플러스 b분의 얼마 b의 형태로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공장이 있는데 A라고 하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어. 공장이 두 개가 딱 있어. A라는 공장에서 얘들아 물건을 40%를 만들고 B라는 공장에서 나는 물건을 60%를 만들어. 그럼 전체는 100%지? A라고 하는 공장에서 40%, B라고 하는 공장에서 60%를 만든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각각의 불량품이 A라고 하는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는 10%. 그 다음에 B라는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20%라고 내가 잡을게. 됐어? 자, 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임의로 뽑은 물건이 불량품이었을 때 임의로 뽑은 게 물건이 불량품이 일어났대. 야, 임의로 뽑은 게 불량품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야. 그때 나는 공장 A에서 만든 확률. 임의로 뽑은 물건이 불량품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물건이 A에서 A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가장 조건부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진심이야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모든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패턴으로. 자, 보세요. 문제가 이해되지 얘들아? 임의로 뽑은 물건이 불량품일 때
그때 그 물건이 A에서 만들었어. A라는 공짜에서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자 먼저 A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니 얘들아? 0.4. B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니 얘들아? 0.6인 건 알겠어? 확률이니까. 근데 A라는 공자에서 불량품이 나와. 얼마? 0.1%. B라는 공자에서 불량품은 얼마 나와? 0.2가 나온다 얘기. 이때는 얼마? 0.04니 얘들아? 이때는 얼마 나오니 얘들아? 얘는 0.12 나오나? 잡을 수 있겠네. 잘 안 들려.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잘 줘. 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임의로 뽑은 물건의 불량품일 때 이 불량품을 내가 E라고 잡을게. 나는 P에 E가 일어난 거야. 불량품이 일어난 거야. 그때 그 공장이 A에서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라. 얘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 이런 문제는 이런 기호 절대 쓰지 마.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의미가 뭐냐? 0.04 더하기 0.12를 해버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이게 전체인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전체야, 전체. 내가 말하는 이 A 플러스 B의 의미는 얘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전체. 전체. 불량품이 나올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분해. 내가 만들어서 확률이 뭐야? A에서 만든 확률이 뭐는 거지? 그러면 A의 확률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는 0.24 이거 내가 이런 확률을 조건범위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분모로 떠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 A가 있지? 얘를 분자로 올려준 게 바로 거야. 됐지? 자, 다시 10분 남았습니다. 독립하고 종독. 자, 7번. 자, 독립사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숙제는 아니 근데 오늘 했었어 이거. 아니 숙제는 하고 그냥 알려주려고 아니. 그렇지 알려주려고 숙제는 내가 여기 문자로 보내줄게. 어쩌면 센을 두 챕터를 풀 수도 있어. 인상 쓰지 마시고요. 바이바이. 확률 내용 한번 다 끝내버려야지. 그만해요. 자, 독립사건의 반대는 종속이고요. 종속의 반대는 독립이에요. 모든 사건, 기본적으로 사건을 얘기하면 독립종속은 사건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가지고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독립이란 말은 사건 A하고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때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뭐한다?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네가 일어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주사위. 주사위. 자, 현진이하고 나하고 주사위를 던진 거야. 내가 먼저 던지는 걸 A, 그 다음에 현진이가 던지는 걸 B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뭔가 주사위를 던졌어. 뭔가 나왔겠지. 내 나온 결과가 현진이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그렇지. 심리적으로 줘도 확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주사위니까. 그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얘기하자. 자, 그러면 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주사위 던지, 동전 던지, 동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퍼센트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독립입니다. 퍼센트 뭐이냐? 자유투 성공률, 출산율, 사망률, 생존율, 뭐 어떤 약의 치유율 이런 거, 타율 이런 거 있지. 율로 끝나는 거 전부 다 뭐야? 독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독립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게 감기약이야. 감기약이야. 이 감기약의 치유율은 치료될 확률은 90%야. 아, 그런 약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90%. 이 약을 처먹으면 90명은 낫고 10명은 죽는다 이런 얘기야. 좀 그렇다. 치료되지 않을 확률이 90%야.
그러니까 치료될 확률 90%야. 그럼 이 약을 네가 먹고 얘가 먹어. 이 약을 먹었어. 그럼 네가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 너의 결과가 나한테 영향을 줄까? 안 주지. 그렇지? 그다음 또 있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어떤 공을 꺼냈지. 그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이런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 한다? 5번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5번 추출. 어떤 공을 꺼냈어. 그러니까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어. 뭔가를 꺼내, 확인해. 그 공을 다시 집어넣어. 그럼 항상 원상태가 유지가 되지. 그게 독립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공이 막 10개가 들어있어. 준영이가 꺼낸 거래, 내가 꺼낼 거야. 근데 네가 공을 하나 꺼내. 뭔가 확인했지. 다시 넣어. 그럼 내가 꺼내. 그럼 네가 뭐 한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왜 너는 꺼낸 걸 집어넣었으니까. 그 공을 집어넣기는 달라져. 하지만 꺼낸 공을 보기만 보고 다시 넣었어. 그런 건 뭐야? 5번 추출은 원한다. 정립으로 들어. 아, 왜 그런지 알겠어, 얘들아? 그렇지? 그냥 꺼낸 공을 버리면 아니야. 그건 종속이야. 그냥 꺼낸 공을 보고 다시 넣었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종속일 수밖에 없. 독립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들어갑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2분 남았어. 2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if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오늘 내용 중에 if하고 가정,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지. 그러면 P에 A바 B. 얘의 의미가 뭐라 그랬냐? B 안에서 혹은 B가 일어난다는 전제 안에서 뭐의 확률이 결론적으로? A의 확률이야. B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무슨 확률이야? A의 확률이야. A의 확률이야. 그런데 A하고 B가 서로 뭐야? 독립이래. 독립이면 이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A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줘. 그럼 얘는 결국은 뭐로 떨어진다? PA로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독립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두 번째. 자, 또 있어. P에, 자, 얘는 B바 A.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B, A가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서 B의 확률인데 A의 우리가 독립 네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한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줘. 그렇지. 얘는 뭐로 떨어진다? PB로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직 중요한 게 좀 남았어. 자, 그러면 봐봐. 자, P A바 B라고 하는 거는 자, P, B분의 P의 얼마 A 교비로 적을 수 있지? 원래 이게 맞잖아. 근데 독립이라면은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PA라고 적을 수 있다. 뭘? 얘를 얘로 적을 수 있는 독립이라면. 뭐라면은 독립이라면. 그래서 자, 따라서 요 식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양변에 PA, PB를 곱해버리면 따라서 PA 곱하기 PB는 P의 얼마? A 교비로 잡을 수 있겠지? 맞아? 양변에 PB를 곱해버린 거야. 그렇지?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독립인지 아닌지 뭘 한다? 판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능이 성립한다. 독립. 능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속.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얘기해요. 독립의 판별식.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면 독립. 이러한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하더라. 아직 좀 남았는데 오늘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내가 독립부터 내가 다시 시작할게. 독립부터. 저 내일 모레 와요? 내일 이거 확률 풀어가지고 오는데. 다요? 쌤? 4단원 풀어가지고. 4단원이요? 다요? 자, 숙제.
너무 얼마 안 되네. 더해줘. B만 풀어, B만. 저는 다 나만 풀어올게요. B만 풀어, B만. 아, 이게 동작이 빨라, 이거. 지금 찍고 있잖아, 지금. 자, 5단원. 562번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562번. 5단원 562번까지. 네, 오케이. 아니다. 562번이면 얼마 안 되잖아. 야, 그냥 끝까지 풀어가지고 와. 그냥 끝까지 풀어가지고 와. 그냥 5단원 끝까지 풀어가지고 오자.